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사의 종류,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부사 강의 시작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부사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봤었고요. 오늘 이제 부사의 종류를 봐서 책으로는 이제 11페이지부터 될 것 같아요. 그 단순 부사부터 이제 보게 될 건데, 이 부사에도 종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종류의 부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사의 종류 하면은 꼭 봐줘야 될 게 부사구나 부사절에 관한 얘기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오늘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줘야 될 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순 부사라는 애가 될 거거든요. 이 단순 부사들은 부사들이 굉장히 좀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종류들 부사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선 3개 정도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사의 종류는 우선은 단순 부사라는 애, 의문 부사라는 애, 관계 부사라는 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사라는 애도 뭐 우리가 지금 잠깐 보기는 볼 텐데, 이 관계부사는 관계사라는 애 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계사는 우리 하면서 조금씩은 들어봤죠, 그죠? 관계사라는 애는 관계 대명사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관계사 파트는 우리가 이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책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될 관계부사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관계부사가 그냥 있구나, 이런 애가 있구나 정도만 지금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단순부사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단순부사는 시간과 장소나 정도나 방법, 그 다음에 빈도들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들이 있다. 자, 빈도에 대한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빈도 부사라는 애, 그죠? 네. 그거 말고 이제 빈도 말고 방법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애들이 시간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애들도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에 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 정도, 뭐 장소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은 그거를 부사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사가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단순 부사 자체의 종류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방법, 빈도 등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자, 예제를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I came here yesterday. 자, 나는 주어 왔죠. 그죠? 나는 왔어요. 어디로 왔죠? here, 여기로 왔어요. 그죠? 자, 동사를 수식 가지고 있죠? 왔는데 어디로 온 거야? here이 여기로 온 거죠. 그러니까 here 자체는 지금 동사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사예요. yesterday도 봐볼게요. yesterday라는 애는 지금 어제라는 뜻이죠. 어제. 어제라는 뜻이니까 명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죠? came이라는 거는 뭐 우리 이제 대충 잘 알겠지만 go나 come이라는 애가 나왔을 경우에는 목적을 하는데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명사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yesterday는 생긴 거는 지금 명사긴 하지만 뭘 나타내주고 있어? 시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부사로서 쓰였다라고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here과 yesterday가 장소와 뭘 나타낸다?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장소 부사, 시간 부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put your back here.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here이라는 애 지금 뭘 나타내주고 있죠? 장소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소 부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 she, 주어 is, 동사 beautiful이라는 애가 당연히 보어가 되겠죠. 그죠? 그녀는 예쁘다. she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beautiful은 보어가 되겠다. 그죠? 자, 벨이라는 애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뒤에 나오는 beautiful을 지금 수식하고 있죠. 그죠? 예쁜데 어떻게 예쁜 거야?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쁘니까 당연히 벨이는 beautiful을 수식한다. 자, 이 벨이라는 애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쁜 거에 대해서 어떤 걸 나타내주고 있어? 어느 정도나 예쁜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정도 부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벨이라는 얘기. 그죠? 정도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자, 그 다음 거. The car. 주어. moved. 동사. 그 다음에 slowly. 천천히 뭐 하고 있죠? 천천히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slowly라는 애는 부사가 될 겁니다. 자, slowly, 천천히 움직인다. 천천히가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위에 써놓은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야, 정도야, 시간이야, 장소야, 정도야, 방법이야, 빈도야. 당연히 방법이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천천히 움직이죠. 그죠? 어떻게라는 애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방법이랑 관련이 있죠.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slowly라는 애는 방법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의문부사도 한번 봐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부사도 장소, 시간, 이유, 방법 같은 애들을 묻는 그런 부사지예요. 중요한 거는 의문부사는 이름 자체가 의문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묻는 형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묻는 형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부사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는 장소를 나타낸다든가, 시간을 나타낸다든가, 뭐 방법을 난다든가,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의문부사기 때문에 의문의 역할, 그죠? 묻는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뭐 대충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장소를 나타내면은 누구? where 쓰면 되겠죠. 그죠? 시간을 나타내면 when. 그죠? 방법은 아까 얘기했었죠. 어떻게랑 관련이 있으니까 how라는 애랑 같이 쓰지 않을까요? 그죠?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how나 where, when 뭐 이런 애들. 그죠? 이유는 why가 되겠죠. 그죠? 이런 애들 같은 그 부사들 물어볼 때 우리가 쓰는 거죠. 의문문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부사들을 쓸 때 의문부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밑에 거 예제를 볼까요? When did she get married? when 지금 나왔고요. Did she get married? 동사는 did하고 get이 동사가 될 거예요. 그죠? did라는 애는 조동사로 보면 되겠고요. she라는 애는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지금 when이라는 애가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지금 뭘 나타내주고 있죠?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얘는 그러니까 문장 자체에서는 she get married, 그죠? she get married라는 원래 문장이 될 거예요. she get married라는 문장에서 뭘 나타내주고 싶은 거야? 언제를 물어봐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언제 결혼했는데? 라는 걸 물어봐주고 싶으니까 when이라는 애를 문장 맨 앞에다 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뒤에 물음표가 붙게 되니까 did라는 조동사가 생기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의문은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Where does he live? 한번 봐볼게요. 마찬가지죠. 자, he하고 lives가 주어 동사예요. 그죠? 자, 근데 그가 살고 있는데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보고 싶으니까 where이라는 애를 맨 앞으로 지금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where이라는 애가 맨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어봐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물음표가 나오면서 does라는 조동사가 주어의 앞으로 나왔다. 이래야지만, 그죠? 동사와 주어의 자리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있는 형태로, 그죠? 앞에가 동사가 나와져 있어야지만 의문문이 되겠죠, 그죠? 자, 이 형태로 나올 때 앞에 있는 when이나 where 뭐 이런 애들이 바로 의문부사라고 불리는 애들이다. 자, 관계부사도 한번 봐볼게요. 똑같습니다.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등을 수식하는 부사예요. 얘는 묻는 게 아니라 수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장소, 이유, 방법 이런 애들을 수식합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관계부사 Saturday 주어, is 동사, 네. The day. 자, 토요일은 날이다 라는 뜻이죠. 토요일은 날. 보호가 되는 비동사 뒤에서 쓰였으니까 토요일은 날인데 어떤 날이야? When we play baseball. 언제냐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day. day니까 when이 나와야 돼. 그죠? 시간이잖아요. 그죠? day는 시간이니까 when이라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언제냐면은 우리가 play baseball. 베이스볼을 하는 날이 되겠죠. 그죠? 베이스볼을 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죠? 언제냐면은 우리가 베이스볼을 하는 날이다. 오케이. 지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The day라고 해서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애가 나왔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뭘 하고 있죠? 지금 when we play baseball이 수식해주고 있죠. 그죠? 그 날이 도대체 어떤 애인지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관계부사라는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장소나 시간, 이유 같은 방법 같은 애들이 명사 형태로 어떻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밑에 것도 봐볼까요? I don't know the reason. 나는 잘 모르겠대요.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는데 the reason. 이유라는 뜻이죠. 이유를 모르겠대요. Why he did it. Why. 자,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앞에 있는 reason을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He did it. 그가 그것을 행동한, 그죠? 그것을 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 그죠?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why라는 애가 나와서 reason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부사의 형태는 단순부사라든가 의문부사라든가 관계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고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형태는 방금 본 것처럼 단순부사, 의문부사,
관계부사 정도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종류만 딱 놓고 보자면은 얘가 좀 더 중요합니다. 단순 부사로 놓고 보고요. 부사구나 부사절도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부사구, 부사절 우리는 전에 잠깐 얘기를 해봤으니까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사구, 부사구니까 구라는 애는 우리가 단어 2개 이상이 모여서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죠? 당연히 단어 2개 이상 모여서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부사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든가 아니면은 투부정사 같은 애들이 바로 이 부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제 부사구 역할을 하는 애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봤었죠. 그죠? 투부정사가.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한번 봐볼까요? She wants to meet him at the theater.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본 애죠. She 주어가 될 거고요. wants가 동사. 자, 원하긴 원하는데 뭘 원한다? To meet him. 그를 만나는 걸 원하죠. 그죠? 오케이. 원하는 대상이 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될 거예요. 자, at the theater. 자,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at the theater.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어디서 만나기를 원한다? theater에서 만나기를 원하죠. 그죠? meet에 대한 설명을 지금 at the theater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단어가 몇 개? 2개니까 당연히 부사라고 우리가 봐줄 수가 있다. 부사구라고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밑에 것도 한번 봐봅시다. He went to. 자, went는 고의 과거형.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에다가 뒤에 나오는 애는 무조건 뭘까? 고가 나왔으니까. to America. 자, 얘가 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to America. to 더하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단어가 2개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on busines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on business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있는 went에 관계된 애들이니까 동사 수식해주는 부사 구로 봐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I will do my homework. 자, 나는 will 잘한대요. 오케이. do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죠? 얘가 동사가 될 거고 well이라는 애는 잘한다라는 뜻이니까 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쓰이며 my homework 뭐 이 과제를 잘하는 거죠. 목적어가 되겠네요. after 3 o'clock. 자, after라는 애가 전치사가 되겠죠. 3 o'clock 자체가 명사가 될 겁니다. 그죠? 3시라는 애가 될 테니까 3시 이후에 라는 의미니까 얘가 부사구로서 단어가 2개 이상이죠. 어떻게? 3시 이후에 뭘 한다? my homework를 한다죠. 그죠? 나는 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수식하는 부사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after 3 o'clock이요. 그죠? 단어가 이렇게 2개씩 쓰이는 애들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쓰이는데 얘네들 대표적으로 동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사구로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투부정사도 한번 봐볼게요. I studied hard. 우리 일전에 그 예제를 하나 됐었죠. 요 앞에서. 그죠? 투부정사 자체가 뭐 I'm glad to meet you 뭐 이래갖고 그죠? glad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 뭐 부사적 용법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투부정사 지금 부사로 쓰이는 애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hard, I studied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to pass the exam 이라고 나왔죠. 그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to pass the exam. pass the exam 하면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죠. 그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나는 뭘 했다? 스터디라는 거죠. 그죠? 동사와 관련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관련 있는 애니까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어가 2개 이상이니까 부사구로 보는 거죠. I went to America. 자, 나는 아메리카로 갔어요. To study English literature. literature는 문학이라는 뜻이죠. 그죠? 영문학이 되겠네요. English는 영어니까.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했죠? 갔습니다. 아메리카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으로 볼 수가 있겠다. 밑에 것도 한번 보죠. 주어가 나왔고요. is 동사. not old. not이라는 애는 뭐 앞에 있는 동사를 부정해주는 거니까 그냥 빼놓고 보시면 되겠고 old라는 애는 보어죠. 그죠? 그는 늙었다. 나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나이 들었는데 충분하게 나이가 들은 거죠. enough라는 애가. 그죠? 충분하게 나이 들었어요. enough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앞에 충분히 나이 들었으니까 앞에 있는 old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전에는 그러니까 enough는 형용사를 수식해줘서 부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얘는 부사라고 봐주고 to buy cigar라는 애도 다시 봐줄게요. to buy cigar. cigar를 살 만큼 뭐죠? 살 만큼 사기 충분하게 뭐 한 거죠? 나이가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to buy cigar 자체는 enough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담배를
사기 충분할 만큼 나이가 먹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담배를 사기 충분할 만큼 나이가 먹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너프 자체는 올드를 수식해주는 부사, 그죠? 올드가 형용사니까. 이너프를 to by C라는 애는 앞에 있는 이너프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봐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너프가 부사니까, 그죠? 부사 수식하는 부사. 자, 이렇게 to 부정사가 위에서 본 것처럼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형용사나 부사 같은 애들을 수식해주는 그런 to 부정사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이제 부사절이라는 애죠. 이 부사절이라는 애는 전에도 잠깐 슬쩍 얘기한 것처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등을 나타내는 의미가 될 텐데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절이기 때문에 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네는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뭐 주절, 뭐 종속절 기억이 나시죠. 그죠? 접속사가 쓰여서 종속절 역할을 할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속절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주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맞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종속절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주절이라는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주절이 없이는 종속절이라는 애는 혼자서 쓰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접속사가 나와서 종속적 역할을 할 경우에 그때 부사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나타내면은 시간이나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냅니다. 자, 이 시간, 이유, 조건, 양보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는 누가 담당해요? 바로 접속사가 담당을 하죠. 그죠? 접속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부사절인지 아니면 뭐 다른 절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접속사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순전하게.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 되겠죠? 대표적이네. 그죠? 이 when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부사절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when이라는 애는 이거 외에도 뭐 형용사절로도 쓰이고 부사절로도 명사절로도 쓰이는데 우선은 중요한 거는 이제 when I saw you 자체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은 지금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시간을 나타내줘 갖고 시간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부사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You were smile이라는 애가 바로 주절이 되겠죠. You were smiling. 너는 웃고 있는데 언제? When I saw you, 당신을 봤을 때, 그죠? when이라는 애가 나와서 부사의 역할을 절이 해주고 있다. 자, 이 부사절이 나오면은 뒤에 나오는 문장은 통째로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가 아니라 우리 처음 얘기할 때요. 그 부사라는 애는 뭐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 외에도 뭐 구나 절, 전 시간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구나 절도 수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부사절이라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부사절이라는 애들이 주절에 대해서 통째로 설명을 다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After we had breakfast. After. 자, 뭐뭐 한 뒤에 이것도 어떤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after라는 접속사 나오고 그 뒤에 절이 나왔을 때 그때 이 주절 앞에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after we had breakfast, we did our homework. We did our homework가 주절이죠. 우리는 과제를 했죠, 그죠? 과제를 했는데 언제? 우리가 아침을 먹은 다음에, 그죠? 우리가 아침을 먹은 다음에 과제를 한 것이다. 자, 그래서 통째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언제 뭘 했는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사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유는 since라는 애, 그 다음에 because라는 애가 대표적입니다. 뭐 이 외에도 as나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우선은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since라는 애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에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since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ince we don't have money,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We cannot go out. 우리는 못 나가. 그 이유가 뭐죠?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맞죠? 자, 이 주절에 대해서, 그죠? 못 나가는 이유를 지금 앞에 있는 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유를 나타내주니까 뭐로 본다? 부사절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때과도 마찬가지. Because she is poor, she cannot buy the dress. 그녀는 주절 먼저 봐야 되겠죠? 그녀는 드레스를 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다? 그녀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 그녀가 buy the dress, 드레스를 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죠? 얘는 부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건에 관한 얘기 잘 알고 있죠? if라는 애. 이렇게 만약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죠? 반대죠, 반대. 반대의 의미. 자,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예요. 자, 얘네도 한번 놓고 볼게요. 자, if you are my friend, you can do this to me. 너는 can do 할 수가 없어. this to me 나한테 이렇게, 그죠? 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넌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만약에 네가 나의 친구라면 조건이죠, 그죠? 만약에 네가 나의 친구가 맞다면, 그죠? 조건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만약에 네가 나의 친구가 맞다면 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다. 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한 게 바로 my friend라면 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사절로 쓰였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You will late for school. 밑에 거요. 주절 먼저. 자, 너는 학교에 늦는다. 그죠? 학교에 늦을 것이다. 넌 학교에 늦을 것이다. Unless you get up now.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그죠? 반대의 상황. 그죠?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너 늦을 거야. 라는 얘기. 어떤 조건을 지금 걸고 있는 거죠?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양보라는 애는 뭐였었죠? 양보는 만약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었어요. older가 대표적이죠. 그죠? 자, older she is rich. 그 다음에 she is unhappy. 그녀는 불행해요. 불행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한 얘기가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양보는 뭐 하더라도 해석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although she is rich 부자긴 한데 뭐라는 얘기야? unhappy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뭐뭐 하더라도라는 의미로 쓰이면 그래서 이렇게 양보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이 부사절이라는 거가 된다는 거. 위에 시간, 이유, 조건과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사구와 부사절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 부사와 그 다음에 의문 부사, 그 다음에 관계 부사까지 부사의 다양한 애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부사의 종류들은 뭐 우리가 전에 형용사도 배워서 봤었고요. 여러 가지를 다 보긴 했었는데 볼 게 굉장히 좀 많긴 하죠. 그죠? 뭐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렇긴 하지만 이 개념만 좀 잡아놓으시면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사구든 부사절이든 뭐 단순 부사든 어쨌든 문장 자체 내에서 동사랑 형용사 부사 수식해주고 있는 애면 그냥 무조건 다 부사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 외우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개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름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했지만 이름까지 외우려고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가 형용사, 부사, 동사를 수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부사절에서 봤던 것처럼 절 자체를 수식해주기도 한다라는 것.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해 두시면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부사의 뭐 순서부터 해갖고 이제 저 다른 얘기 뭐 좀 이제 예외적인 용법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